본 영상은 공조의 개요와 공조 제품별 특징을 담았습니다. 먼저 공조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조는 히팅, 벤틸레이션, 그리고 에어컨디셔닝 제품으로 냉방과 난방, 환기, 제습, 가습 등 실내의 온도와 공기질을 쾌적하게 관리해주는 일련의 제품을 가리킵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1900년 대비 2022년 기준으로 1.2도씩 상승하고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는 등 이제 지구온난화를 넘어 지구 열대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또한 산업이 고도화되고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면서 도시의 주거용, 상업용 건물 밀집도는 더욱더 증가했습니다. 사람들의 소득 수준도 높아지고 쾌적한 공간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공조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조는 인류의 삶의 질과 건강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공조 제품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조 제품은 덕트의 유무에 따라 덕트리스와 덕티드로 구분됩니다. 먼저 덕트리스 제품은 배관을 통해 냉매나 온수를 실내로 공급해 냉방과 난방을 제공합니다. 공간별로 따로따로 냉난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물 전체를 일괄적으로 냉난방하는 중앙공조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개별 공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덕트리스 제품은 용도와 용량에 따라 RAC, WAC, FJM, 히트펌프, CAC, VRF로 나뉩니다. 이 중 RAC, WAC, FJM, 히트펌프는 주거용이며 CAC는 중소형 상업용, VRF는 중대형 상업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소용량은 주거용에도 사용됩니다. RAC, WAC, FJM은 주거용이지만 규모가 작은 상업용 시설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는 배관의 길이가 통상 15에서 25m로 제한되어 있어 대체로 실내기와 실외기 사이의 배관 길이가 긴 상업용 건물에는 CAC나 VRF를 사용해야 합니다. 히트펌프는 기존의 가스와 기름 보일러를 대체하는 주거용 제품으로 온수를 공급해 난방과 급탕을 제공하며 당사에서는 에코 히팅 시스템의 약자인 EHS로 부릅니다. 다음은 덕티드 제품입니다. 덕트란 건물과 가정집에 공기가 흐르는 통로 구조물을 의미하며 덕티드 제품은 이 덕트를 통해서 냉난방 공기를 제공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주로 북미에서 주거용, 중소형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유니터리와 중대형 상업용, 제조시설과 같은 산업용으로 쓰이는 중앙공조가 있습니다. 덕트리스와 덕티드 제품들은 각 제품의 특성에 맞춰 설치 면적과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리해 말씀드리면 RAC와 WAC, FJM, 히트펌프는 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며 CAC는 중소형 상업용, VRF는 용량에 따라 주거용 또는 상업용에 사용됩니다. 유니터리는 북미의 주거용과 중소형 상업용에 사용되며 중앙공조는 중대형 상업용 건물과 산업용 시설에 사용됩니다. 각각의 제품별 특징은 제품 소개 섹션에서 상세히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제품별 특징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공조 제품의 냉난방 원리와 기본적인 구성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조 제품은 기본적으로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 등으로 구성되고 이 네 가지 부품을 따라 냉매가 순환하면서 냉방이 이루어집니다. 압축기는 에어컨에서 사람의 심장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기체를 압축하면 온도가 올라가고 팽창시키면 온도가 내려가는 물리 법칙을 이용하여 압축기에서는 10도 이하의 저온 저압의 기체 냉매를 압축해 약 80도의 고온 고압 상태로 만들어 지속적으로 응축기로 내보내게 됩니다.
고온의 수증기가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의 표면에다 열을 뺏기면 수증기가 물로 바뀌듯이 압축기에서 나온 고온 고압의 기체 냉매가 열 교환기인 응축기 내의 파이프를 지날 때 냉매 온도보다 낮은 응축기 표면에 열을 빼앗기면서 냉매는 고압을 유지한 채 액체로 변하게 됩니다. 응축기를 지나온 고압 상태의 액체 냉매는 팽창 밸브의 좁은 통로를 지나면서 압력이 낮아지고 부피는 팽창하면서 냉매 온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증발기에서는 사람의 땀이 증발하면서 피부 온도를 낮추는 것처럼 액체는 기체로 변화하면 주변의 열을 흡수하는 증발 자멸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팽창 밸브를 통과한 저온 저압의 액체 냉매는 증발기 내에 파이프를 지나면서 기체로 변화하고 이때 실내의 열을 흡수하면서 온도를 낮추게 됩니다. 증발기에서 나온 기체 상태의 냉매는 다시 압축기로 보내집니다. 이렇게 냉매는 지속적으로 사이클을 돌며 실내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해줍니다. 난방은 앞서 설명드린 냉방 사이클을 반대로 작동하는 것으로 냉매의 흐름을 반대로 바꿔주는 포웨이 밸브를 이용해 에어컨의 실내기에서 차가운 바람 대신 따뜻한 바람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히트펌프는 난방의 원리를 따르지만 따뜻한 바람을 실내로 보내주는 대신 물이 흐르는 배관을 가열해 온수를 만드는 제품입니다. 이 온수를 활용해 난방과 따뜻한 용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덕트리스 제품인 RAC, WAC, FJM, CAC, VRF, 히트펌프와 덕티드 제품인 유니터리, 중앙공조 제품의 특징 및 운영 방식을 제품별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RAC 제품입니다. RAC는 룸 에어 컨디셔너의 약자로 실내기를 벽에 설치하는 소형 주거용 제품이며 실외기와 실내기가 1대1로 구성됩니다. RAC의 실외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그리고 응축기에서 발생한 열을 내보내는 실외팬이 있으며 실내기에는 증발기와 실내로 공기를 보내는 실내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RAC 제품의 핵심 기술로는 압축기 등 핵심 부품의 소비 전력을 줄일 수 있는 고효율화 기술, 그리고 부품의 콤팩트화를 통한 재료비 절감 기술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효율화와 콤팩트화 기술은 다른 공조 제품들에서도 필요한 핵심 기술입니다. 이외에도 실내 열교환기를 얼린 후 다시 녹여 오염물을 제거하는 위생기술, 당사의 무풍 냉방 등 업체별 제품 차별화 기술이 있습니다. 기존 에어컨은 차가운 바람을 강하게 불어주는 방식이었으나 강한 바람이 몸에 직접 닿는 것이 불편함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사의 무풍 냉방은 이러한 소비자를 배려해 실내 온도가 어느 정도 낮아지면 마이크로홀이라는 에어컨 내 아주 작은 구멍에서 미세한 냉기만 내보내며 은은하게 시원함을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RAC 제품은 설치 방법이 간단해 기존 주거 공간에 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소용량의 가정용 제품이기 때문에 대형 건물이나 넓은 공간에는 설치하는 데 제약이 따르며 가격 경쟁이 치열한 편입니다. 한국과 일부 국가에서는 RAC와 구성과 원리가 같은 스탠드 형태의 FAC 제품이 있습니다. FAC는 플로어 스탠딩 에어 컨디셔너의 약자로 주로 거실 바닥에 설치합니다. 또한 방보다 넓은 거실 공간을 냉각하기 위해 RAC보다 큰 열교환기를 사용하고 실내 공기를 제품 후면으로 유입시켜 차가운 열교환기를 통과한 후 실내 팬으로 시원한 바람을 실내로 공급합니다. 다음은 WAC 제품입니다. WAC는 윈도우 에어 컨디셔너의 약자로 RAC와 구성이 같지만 실외기와 실내기, 냉매 배관 일체형으로 주로 창틀에 설치하는 주거용 제품입니다. 제품의 후면은 창틀 외부에 위치하며
실외 공기가 흡입 배출되고 실내 측의 제품의 전면은 실내 공기 흡입구, 토출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부를 살펴보면 압축기와 실내 열교환기, 실외 열교환기 등이 하나의 본체에 들어있는 구조입니다. WAC는 주로 소음원인 압축기가 본체에 내장되어 있어 특히 압축기의 저소음, 저진동 기술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주거 형태의 창틀의 호환이 가능한 구조 설계 기술과 설치 부자재 등이 필수입니다. 북미 주택의 경우 상하 미닫이 구조의 창문이 많기 때문에 하단부에 설치 가능한 낮은 높이의 창문형 제품을 선호합니다. 한국의 경우 안방과 거실 외에도 다른 방들까지 냉방하는 방방 냉방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좌우 미닫이 창문 구조에 적합한 버티컬 타입의 창문형 제품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WAC는 창문에만 설치할 수 있어 창문 사이즈와 형태에 따라 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설명해드릴 제품은 FJM입니다. FJM은 프리 조인트 멀티의 약자로 실외기 한 대에 실내기 2대에서 5대로 구성되는 주거용 소형 멀티 제품입니다. 이때 각각의 실내기는 개별 배관을 통해 실외기와 연결되며 각 실내기의 온도 조절을 위한 냉매 조절 밸브는 실외기의 실내기 개수만큼 구성됩니다. 이렇게 개별 제어되는 각 방의 실내기는 냉매와 공기의 열교환으로 시원한 바람을 만듭니다. FJM의 핵심 기술은 RAC, CAC의 실내기 등 다양한 종류의 실내기와 조합해 냉방 운전을 할 수 있는 제어 기술입니다. FJM의 장점은 실외기 한 대에 여러 대의 실내기를 연결할 수 있어 실외기 설치 공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FJM은 설치 가능한 배관의 길이가 최대 25m인 소용량 멀티 제품이기 때문에 대형 건물에 설치하는 데는 제약이 따릅니다. 이어서 CAC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 CAC는 실링 에어 컨디셔너의 약자로 앞서 보신 RAC와 동일하게 실외기와 실내기가 1대1로 구성되지만 주로 천장에 설치되는 중소형 상업용 제품입니다. RAC보다 냉방 용량이 크고 중소형 오피스나 상가, 식당 등 설치 공간에 따라 실내기의 형태가 다양합니다. CAC 제품의 대표적인 형태로 실내기 본체는 매립되고 패널만 노출되는 카세트형, 실내기 본체가 매립되지 않고 노출된 상태로 고정되는 노출 실링형, 그리고 실내기 본체 모두 매립 후 흡입, 토출구가 연결되는 매립형이 있습니다. 설치되는 천장의 높이가 다양해 높은 천장에서부터 바닥까지 냉기가 일정하게 도달할 수 있는 고풍량 저소음 팬의 설계 기술이 CAC의 핵심 기술입니다. CAC는 주로 상업용으로 쓰이지만 대형 상업용 건물에 적용할 경우 실외기 대수가 많아져 설치 공간이 부족해지는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이외에도 한국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사용하는 CAC의 스탠드형 버전인 PAC 제품이 있습니다. PAC는 패키지드 에어 컨디셔너의 약자로 일본에서 처음 개발한 상업용 스탠드 타입의 제품인데 가정용 FAC를 대용량화한 상업용 제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CAC는 통상 40평까지 냉방이 가능한 반면 PAC는 80평까지 냉방이 가능한 대용량 제품입니다. 다음 제품은 VRF입니다. VRF는 베리어블 리프리저런트 플로우의 약자로 공간별 특성과 요구사항에 맞게 설계한 후 설치하는 맞춤형, 주거용 및 상업용 제품입니다. 20평에서 3000평 규모의 건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4대의 실외기와 64대의 실내기를 연결할 수 있고 실내기별로 개별 제어가 가능한 멀티형 제품입니다. 특히 VRF는 1982년 일본 다이킨에서 건물 내 공간별 개별 제어가 불가능했던 중앙 공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품입니다. 개발 초기에는 중소형 건물에 주로 사용되다가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중대형 건물까지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VRF가 실외기와 다수의 실내기, 냉매 배관으로 구성된다는 점은 앞서 설명드린 FJM과 동일합니다. 단, FJM과 차이점은 FJM은 각 실내기마다 배관이 개별 연결되는 다배관 제품인 반면 VRF는 최대 64대까지 실내기를 연결하기 위해 실외기에서 하나의 배관이 나와 여러 개의 배관으로 연결되는 단배관 제품으로 FJM과 달리 각 실내기의 온도 조절을 위한 냉매 조절 밸브는 각 실내기에 위치하게 됩니다. VRF는 통상 실외기 한 대로 200평 정도만 냉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형 건물의 냉방을 위해서는 여러 대의 실외기를 연결해 하나의 제품처럼 제어할 수 있는 제어 기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온 난방 성능 향상을 위해선 냉매 순환량을 증가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 압축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인버터 기술과 압축 중간에 냉매를 추가로 주입해 냉매량을 증가시키는 인젝션 기술이 있습니다. 이러한 VRF는 세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공간별 개별 제어 기능으로 제실자의 요구에 따라 운전 여부와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둘째, 중앙공조 대비 초기 투자 비용이 적고 개별 제어가 가능해 불필요한 공간에 냉방을 할 필요가 없어 운전 비용도 60%에서 85% 수준으로 경제적입니다. 셋째, 건물의 냉방 용량과 구조에 맞춰 실내기와 실외기의 다양한 조합이 가능합니다. 반면 제약도 있습니다. 가습과 환기 기능이 없기 때문에 공기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별도의 환기 장치 등 추가 장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중앙공조 대비 실외기 설치 공간이 많이 필요해 20층 이상 대형 건물의 경우 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어서 설명드릴 제품은 히트펌프입니다. 히트펌프는 보일러를 대체하는 제품으로 온수를 생성해 난방과 급탕을 제공합니다. 기존 보일러는 가스, 기름 등 화석연료를 태워 발생한 열로 온수를 만드는 반면 히트펌프는 압축기에서 만든 높은 온도의 냉매를 물과 열 교환해 온수를 만듭니다. 이때 사용되는 열 교환기의 형태는 공기 냉난방에서 사용되는 열 교환기와는 달리 고온의 냉매 파이프와 물 파이프를 인접시켜 열 교환하면서 온수를 만드는 구조입니다. 히트펌프 제품은 2000년대 초반 구주 로컬 보일러 제조사들이 보일러가 뿜어내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일정 온도로 올라가면 자동으로 꺼지고 온도가 다시 낮아지면 켜지는 정속형 히트펌프 제품을 시장에 선보였습니다. 이후 2006년 다이킨이 인버터 기술을 이용해 희망 온도에 도달하면 실외기가 꺼지지 않고 절전 모드로 전환되어 전기 사용을 축소하는 고효율 히트펌프 제품을 출시하며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히트펌프 제품은 온수의 생성 위치에 따라 모노와 스플릿으로 구분되는데 모노는 실외기에서 직접 온수를 생산해 실내로 전달하고 스플릿은 실외기에서 뜨거워진 냉매를 실내로 전달해 온수를 만듭니다. 실외기와 실내기, 냉매 배관만 필요한 에어컨과 달리 히트펌프는 온수를 만들어내고 집안과 건물 곳곳에 온수를 보내야 하므로 물탱크와 물펌프, 라디에이터와 같은 방열기 등 수배관 제품이 별도로 필요하게 됩니다. 히트펌프의 실외기는 모노의 경우 압축기에서 냉매를 순환시켜 실외기에서 냉매와 물을 열교환해 온수를 만들어 수배관으로 전달하고 스플릿은 실내기로 냉매를 전달해 실내기에서 냉매와 물을 열교환해 온수를 만듭니다. 온수 조절 밸브와 펌프, 히터가 내장된 히트펌프의 실내기는 물탱크와 방열기로 온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탱크는 온수를 저장해 두었다가 샤워 등 온수가 필요할 경우 안정적으로 온수가 공급되도록 하고 방열기는 온수를 이용해 실내에 난방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히트펌프의 핵심 기술입니다. 보일러를 대체하려면 고온수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 냉매를 기존 냉방 제품에 비해
더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압축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냉매를 압축하는 압축기가 높은 압력에서도 동작할 수 있는 냉매 배출 밸브 구조와 고압을 견디기 위한 압축부 설계 기술, 고압 시 발생하는 마찰열의 냉각과 기구부 마모 방지 기술은 필수입니다. 냉매 압축 기술의 혁신을 통해 히트펌프의 온수 온도를 출시 초기 55도씨에서 현재 75도씨까지 높였습니다. 히트펌프의 장점은 연소가스 배출이 없는 친환경 제품인 동시에 난방 효율은 보일러 대비 서너 배 높다는 점입니다. 보일러 제품을 히트펌프로 교체할 경우 물펌프와 배관, 방열기 등은 기존에 쓰던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수를 저장하는 별도의 물탱크를 설치해야 하므로 설치 공간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다음은 유니터리 제품입니다. 유니터리는 덕트를 통해 전체 공간에 냉난방을 제공하며 북미 시장에서 주거용 또는 상업용으로 주로 설치되는 제품입니다. 주거용은 실내기, 실외기 분리형으로 실내기는 주로 지하에 설치해 덕트와 연결하며 실외기는 주택 외부에 설치합니다. 상업용은 실내기, 실외기 일체형으로 건물 옥상이나 측면에 설치합니다. 구주시장은 전통적으로 보일러의 온수를 사용하여 난방을 제공하는 방식인 반면 목조 건물이 많은 미국은 퍼니스를 사용하여 공기를 따뜻하게 만드는 난방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목조 건물은 석조 건물보다 설치 공간에 여유가 있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난방할 수 있는 덕트를 기본으로 설치하면서 유니터리 보급이 확산되었습니다. 1970년대에 덕트리스 방식의 제품도 북미 시장에 도입됐으나 이미 많은 설치업자들이 유니터리에 익숙해져 아파트처럼 시장 규모가 작은 멀티 패밀리 하우스 외에는 크게 확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니터리는 실외기와 실내기, 덕트, 퍼니스로 구성됩니다. 실외기는 압축기에서 냉매를 압축하고 열교환을 해 응축된 냉매를 실내기로 전달합니다. 실내기는 냉매 조절 밸브에서 필요한 냉매량을 열교환기로 전달해 시원한 바람을 만듭니다. 덕트는 실내기에서 생성된 바람을 각 공간에 공급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퍼니스는 난방용 장치로 일반적으로 가스와 오일, 전기 방식으로 구분되며 유니터리 실외기가 냉방 전용일 때 난방을 위해 주로 설치됩니다. 또한 실외기가 냉난방 제품일 경우에도 혹한 지역에 안정적인 난방을 하기 위해 설치되기도 합니다. 유니터리는 과거에 주로 저가형, 정속형 제품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연간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효율 규제가 강화되어 정속형으로는 최소 효율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전기 사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인버터형으로 전환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차별화된 고효율 기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유니터리는 주택에 설치된 덕트를 활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설치가 간편하고 덕트로 외부 공기를 쉽게 유입시킬 수 있어 환기에 유리합니다. 덕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의 경우 추가적인 덕트 설치가 필요한데 덕트리스 제품인 FJM이나 VRF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다만 덕트의 내부를 관리하기 위한 유지보수가 필요하고 덕트리스 제품 대비 개별 제어가 어려워 에너지 효율이 낮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공조 제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조는 건물의 내부 공간을 전체적으로 냉난방하는 시스템으로 중대형 상업용 건물이나 제조 공장 등 산업용 시설에 사용됩니다. 냉수를 이용해 차가운 공기를 만들어 건물 전체에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중앙공조는 냉동기, 공조기, 냉각탑 등으로 구성됩니다. 냉동기에서 만들어진 냉수는 수배관을 통해 공조기로 이동하고 공조기에 있는 열교환기로 차가운 공기를 만들어 덕트를 통해 실내로 공급합니다. 이때 냉동기에서 발생한 열은 물로 냉각하며 뜨거운 물은 수배관을 통해 냉각탑으로 보내져
실외로 열을 방출한 후 다시 냉동기로 돌아옵니다. 냉동기는 주로 지하 기계실에 설치되며 냉수를 만들어 공조기에 공급합니다. 냉동기는 크게 고온 고압의 냉매를 만드는 압축기와 냉방에 사용되는 찬물을 만드는 증발기, 발생되는 열을 방출하는 응축기가 일체형으로 된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전기를 소비하는 압축기는 정속형에서 인버터 기술을 적용하는 추세이며, 증발기는 열교환기 표면의 열교환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이 핵심입니다. 공조기는 냉동기에서 공급받은 냉수로 공기를 냉각하고 별도의 가습기와 필터로 습도와 청정도를 조절한 후 덕트를 통해 차가운 공기를 실내로 공급합니다. 에어컨의 실내기와 같은 역할을 하며 주로 지하실이나 각층 공조실에 설치합니다. 참고로 외조기는 반도체 클린룸 등 산업용에 주로 사용되는 공조기입니다. 상업용 공조기는 외부 공기 30%와 순환 공기 70%를 사용하는 반면, 외조기는 환기가 중요해 100% 외부 공기를 사용합니다. 클린룸용 외조기의 기본 구조는 공조기와 같습니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기의 이물질이나 수분을 제거하고 수용성 가스 성분과 오존 및 질소 산화물 등을 처리한 후 미세먼지를 필터링하여 공급합니다. 냉동기는 제한된 수의 업체들이 공급하고 있는 반면, 공조기와 냉각탑은 범용 기술로 중소기업들도 제작이 가능해 각 시장의 로컬 업체들이 대부분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냉각탑은 냉동기에서 발생한 열을 외부로 방출합니다. 에어컨의 실외기 역할을 하며 옥상에 설치합니다. 다음은 중앙공조의 특징입니다. 중앙공조는 중대형, 산업용 건물에 필요한 대용량 공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냉난방 외에 공기 필터링과 환기, 습도 조절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중앙공조는 상업용 및 일반 제조시설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와 바이오 제조시설 등 특수시설에도 사용됩니다. 중앙공조는 일정한 온도의 냉수를 사용하여 온도의 변화가 적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대규모 서버에서 발생되는 열을 안정적으로 냉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클린룸은 온도와 습도뿐만 아니라 청정도를 중점 관리해야 하는데 0.1 마이크로미터의 먼지를 99.9999% 제거할 수 있는 고성능 필터가 적용된 외조기를 사용합니다. 중앙공조는 시스템 고장 시 건물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설치와 유지보수 비용이 높으며 시설 관리에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제품별 특징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